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곳에 찍힌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도 아니며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혹은 당신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에 심어진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고 저녁이 되면 지쳐서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 과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비대 허덕이는가? 왜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가? 저는 1934년 7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자랐고 제 인생의 초반부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중퇴했고 똑똑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저는 26살이 될 때까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빚은 쌓여만 갔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밥, 넌 운이 없어. 밥, 넌 교육을 못 받았어. 밥, 세상이 원래 그래.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난한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레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밥,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작게 가두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빚이 많아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야. 내가 결과를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한, 너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단지 과거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물리적 발현일 뿐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행동 중 95% 이상은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즉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발을 먼저 내딛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회사까지 가는 동안 기어를 언제 바꾸고 브레이크를 언제 밟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돈을 버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태도 또한 똑같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아주 잘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학위를 땄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박사 학위를 가지고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지식이 성공의 열쇠라면 도서관 사서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모두 재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결과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훌륭한 세미나를 듣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가난하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안전한 가난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몰랐고, 문화를 몰랐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우리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친척들,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들의 패러다임을 물려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거나 부자가 되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그 말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은 그 낡은 프로그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금융 마인드는 대공황 시대를 살았던 할머니의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저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그저 종이, 조각이나 교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아이디어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 때문에 돈을 받는다면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 않고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의 차이,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차이, 즉 그들의 패러다임 차이에서 옵니다. 가난한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부유한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빚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빚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자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빚을 갚아야 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빚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감정을 실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걱정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한탄할 때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에게 가난을 더 많이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오류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다수를 가난 속에 가둬두는 치명적인 정신적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얻습니다. 제가 청소 용역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1,000달러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앤드류 카네기의 책을 읽었고, 나폴레옹 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청소부가 아니라 세계적인 청소회사의 소유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러운 바닥을 닦고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저는 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는 시간당 몇 달러를 받는 노동자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하는 사업가라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업 확장 기회가 눈에 들어왔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저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똑똑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안전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저걸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목소리, 이것은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패러다임은 여러분을 기존의 안전지대에 가둬두기 위해 공포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테러 베리어, 즉 공포의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꿈을 포기하고 다시 익숙한 가난, 익숙한 직장, 익숙한 불만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해.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감옥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은퇴할 때까지 조용히 일하다가 죽는 것, 이것이 산업화 시대가 우리에게 주입한 모델입니다. 공장은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지시를 따르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조용히 앉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튀지 마라. 정답만 말해라. 실수하지 마라.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엘리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길의 끝에는 평범함과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정신적 오류를 깨부숴야 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에 대한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감사를 느낍니까? 여러분이 부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질투가 납니까? 아니면 영감을 받습니까? 이 미세한 감정의 차이가 여러분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에너지이고 진동입니다. 여러분이 결핍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여러분은 결핍의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95.9에 맞추고 101.3의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난의 주파수의 생각을 맞추고 부유한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여러분은 예전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전화를 걸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물을 끓이려면 불을 지펴야 합니다. 물을 아무리 저어봐야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아상,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육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상이 나는 월 3,000달러짜리 사람이야 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해도 월 3,000달러 이상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운 좋게 보너스를 받아 5,000달러를 벌게 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든 2,000달러가 빠져나가 다시 3,000달러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부릅니다. 에어컨이 설정된 온도에 맞춰 실내 온도를 조절하듯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설정된 자아상은 여러분의 수입과 삶의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왔지만 그들의 자아상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된 자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돈을 다 없애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여러분의 과거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밖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울에 비친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우려고 거울을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닦아야 거울 속의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를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거야. 돈이 많으면 골치 아파. 나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엔진만 과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여러분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는데 에너지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했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 먹을 밥을 걱정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 탓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정치가 썩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줘서. 이 모든 핑계는 패러다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책임 전가는 패러다임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이 남 탓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희생자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감옥을 부수고 나갈 것인가? 이 감옥은 철창으로 된 감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감옥입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낯선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낯선 느낌,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퇴보하고 있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창조냐 소멸이냐, 성장이냐 퇴보냐, 둘 중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성장하는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침에 조금 더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부모님이 원했던 것 말고,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1934년에 태어난 늙은이의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해온 비밀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그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아주 잘 압니다. 나는 빚이 싫어. 나는 이 직장이 싫어. 나는 뚱뚱한 게 싫어. 하지만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재정적 자유를 원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원해. 나는 건강한 몸을 원해.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동물들은 환경에 순응하며 살지만 인간은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폰, 인터넷,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을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믿는 것만을 현실로 만듭니다. 거짓말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원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내면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적인 생각은 결국 패러다임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 당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서, 상사가 나빠서,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간의 잠재력을 연구해왔고, 당신에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부 세계가 거울처럼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결과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우려 할 때, 거울을 닦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닦아야 거울 속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거울만 닦으며 보냅니다. 그들은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지만, 결국 똑같은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즉 패러다임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다수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거의 자동적으로 통제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당신이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이 모든 것이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논리로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 나는 부족하다, 돈은 벌기 어렵다, 안전한 것이 최고다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그 믿음에 따라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그와 일치하는 결과만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처럼 정확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의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부족함과 두려움을 증폭시킬 상황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기억하게 했지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모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반면에 학교를 중퇴한 어떤 사람들이 왜 거대 기업을 세우고 수백만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지적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똑똑한 가난한 사람은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알지만 그의 패러다임은 두려움과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틈이 존재하며 그 틈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개발 서적을 읽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보가 성공의 열쇠라면 도서관 사서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변화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에서 옵니다. 당신이 현재 받는 수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는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당신을 대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이것이 보상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팝니다.
그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노동만으로는 혹은 단순히 시간만 투입해서는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돈을 버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쉬운 길을 두고도 무의식적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의심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가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듯이 당신의 패러다임은 당신의 설정된 수입, 설정된 생활 수준, 설정된 한계로 끊임없이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이 이 설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정확히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주름살만 더 늘어난 채로 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불안함, 두려움, 의심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현재에 익숙한 영역, 즉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당신의 낡은 패러다임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돌아가, 하던 대로 해, 남들처럼 살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하지만 여기서 안전이란 성장이 없는 정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포의 장벽 앞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익숙한 불행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는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경기가 안 좋아. 가족을 생각해야지.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인 변명은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위안거리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공포의 장벽을 뚫고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정신적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시키는 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재생이거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각은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 화면에 띄우고 현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이들은 모두 학교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속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력, 의지, 직관, 기여, 이성, 지각. 이 놀라운 정신적 도구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미래의 실패를 걱정하는 데 낭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은 원치 않는 것을 생생하게 리허설하는 부정적인 기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적으로 쓰지 말고 동지로 쓰십시오. 당신이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단이란 단순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단은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결단하면 방법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지 알면 시작할게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음악이 먼저 들립니까? 아니면 주파수를 먼저 맞춥니까? 주파수를 먼저 맞춰야 음악이 들립니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진동 상태, 즉 그 주파수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자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아이디어가 당신의 인생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율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서 풍요롭고 활기차고 행복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파수를 돌리는 손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남 탓을 멈추고 환경 탓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현실은 과거에 당신이 심어놓은 생각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쓰고 맛이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씨앗을 바꾸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방에 앉아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현재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읽고, 쓰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꿈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으십시오. 낡은 잡초를 뽑아내고 풍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규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신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만족은 당신 안의 잠재력이 더 큰 나로 성장하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사는 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당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마음속의 선뿐입니다. 그 선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은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잠든 채로 걷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걸작을 완성하십시오.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세계가 바뀝니다.